자, 구강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구강은 전자기파의 간섭과 회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간섭은 물리학 원에서도 자주 다뤘던 내용이고 회절은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동의 특성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파동은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시간에 두 개 이상 파동이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우리는 중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중첩이 가능하다 보니까 두 파가 한 곳에서 합쳐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를 간섭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섭은 이렇게 위상이 같을 때, 둘 다 마루일 때 만나고 혹은 고를 때 이렇게 만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진폭이 더 커지는 일을 일어나는데 이런 걸 보강 간섭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로는 위상이 반대일 때, 다시 말하면 하나가 마루일 때, 다른 하나는 고를 때 이렇게 만나면 둘이 진폭이 서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를 상쇄라고 부르고요. 만약에 마루랑 골이 진폭이 똑같다면 정확히 0이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파동의 회절입니다. 회절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건데요. 옆으로 퍼져나가는 이유가 어떤 걸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호이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호이긴스 원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호이긴스 원리의 주 논리를 들어보면 파동은 항상 시작이 있겠죠. 다시 말하면 파원, 소스가 있습니다. 이 파원이 있어서 파원이 진동을 하면 그게 이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게 파동인데 이 파원에서 진동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진동을 시작하고 이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파동 이렇게 부르는데요. 처음에 여기 원형파의 가운데서 처음에 진동을 시작하면 이게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파면이 생길 텐데 이 새로운 파면이 그 다음 파면 입장에서는 새로운 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기 A, B, C 사람이 이렇게 D 이렇게 계속 사람이 일렬로 서 있는데 처음 A 사람이 이렇게 일어났다 앉으면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났다 앉고 그 다음 사람이 일어났다 앉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파도타기 운운을 한다고 치면 B 입장에서는 A가 파원일 수 있겠죠. 왜냐면 A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그 다음 B가 올라갈 거니까요. 하지만 C 입장에서는 B가 새로운 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새로운 파면은 그 다음 새로운 파면에 대한 새로운 그 전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호이긴스 원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새로운 파면의 모든 점들은 일종의 새로운 전파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호이긴스 원리의 큰 주요 이제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이유로 한번 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직선파입니다. 직선파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좁은 틈만 이렇게 놔두면 지금 아까 위에서 잠깐 이 직선파를 잠깐 보시면 이 직선파의 모든 점들이 하나의 또 전파원이 돼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구면파를 만드는데 이 구면파의 합성이 간섭 효과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이렇게 평면파가 되면서 진행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직선파도 일종의 여러 구면파의 합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점 하나가 만드는 파는 이제 구면파일 거니까. 그러면 여기 좁은 틈을 통과할 때는 수많은 직선파 중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의 전파원만 통과할 거니까 이 전파원이 만드는 새로운 파원은 이런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좁은 틈만 통과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공이나 어떤 입자를 쐈으면 여기로만 이렇게 진행해 나갈 텐데 공이 아니라 파동을 쏘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이쪽에서도 파가 나타나는 이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지금 앞에 있는 사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들리는 이유가 이렇게 파가 옆으로 회절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결국 이 좁은 틈을 통과하면 그래서 그 좁은 틈이 새로운 전파원이 되면서 새로운 이제 구면파로 만들면서 옆으로 퍼져 나가는데 이를 회절이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틈이 지금 보시면 틈은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파장이 작은 것,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파장이 작은 거고요. 여기는 파장이 지금 큰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더 회절이 잘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 경우는 이 정도 범위로 퍼져나가지만 지금 파장이 크니까 더 넓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클수록 회절이 잘 되는 거 하나,
성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똑같은 파장이지만 틈이 넓을 때와 틈이 좁을 때를 보면 틈이 좁을 때 더 회절이 잘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틈은 영어로는 슬릿이라고 불러요. 아주 좁은 틈을 얘기합니다. 이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 중에 하나가 와이파이입니다. 와이파이를 보면 와이파이 카페 같은 데서 혹은 집에서도 이런 와이파이 쓰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시면 5기가짜리가 있고 2기가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5기가짜리랑 2기가짜리를 보면 5기가는 진동수를 의미합니다. 2GHz도 2.4GHz도 진동수를 얘기하고요. 진동수가 클수록 파장은 작겠죠. 그래서 여기 파장이 작고요. 여기 파장이 큽니다. 그럼 파장이 크니까 옆으로 더 잘 퍼져요. 그래서 2.4기가짜리 와이파이는 좀 수신 장치, 그러니까 지금 와이파이를 공유기 터트려주는 것으로부터 좀 멀리 있어도 잘 잡히고요. 그에 비해 5GHz짜리 와이파이는 좀 가까이 있어야 잘 잡힙니다. 대신에 좁은 지역으로 파를 쏘다 보니까 이제 그 좁은 지역 대신에 많은 에너지가 전파될 거고, 그러니까 데이터 속도, 전송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하지만 2.4기가는 좀 느리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물리적으로 매우 정확하게 그리려면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5GHz는 좀 좁게 이렇게 그리시고요. 진하게 좁게 이런 식으로만 그리시고, 와이파이 2.4기가짜리는 이렇게 넓게 그리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는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영의 이중 슬릿 실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은 이제 이중 슬릿 실험 장치를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슬릿 2개만 놓고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빛을 쏴야 되는데, 지금 B랑 C의 빛이 이렇게 들어갈 때 동시에 같은 상태의 빛이 들어갑니다. 같은 상태의 빛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B랑 C에 똑같이 마루가 들어갈 때 여기도 마루가 들어가게끔, 그래야 이제 간섭이 정확히 가운데서 뭐 보강이 일어나고 상쇄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B랑 C에 똑같은 빛을 동시에 보낼 수 있을까? 그때 당시에 뭐 레이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영이라는 분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중 슬릿 앞에 단일 슬릿을 하나 더 놓는 겁니다. 단일 슬릿을 놓으면 여기서 빛이, 예를 들면 평면파의 빛이 오더라도 여기 있는 좁은 틈을 통과하면 여기서 얘가 만드는 전파원이 만드는 새로운 전파원이 만드는 이렇게 구면파 형태의, 다시 말하면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가 될 거고요. 하나의 전파원에서 만들어진 파원이니까 여기서 만들어질 때 같은 거리만큼 가서 BC에 도달하니까 결국 여기에 마루가 올 때 그때 C에도 마루가 오고요. B에 골이 오게 되면 C에도 골이 오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중 슬릿 실험인데 왜 이중 슬릿만 있지 않고 단일 슬릿도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 단일 슬릿의 역할은 이중 슬릿, 다시 말하면 B와 C의 동일한 위상을 갖는 빛을 보내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논리를 여기에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이걸 실제 약간 정량적으로, 다시 말하면 계산을 통해서 한번 어디서 밝은 무늬가 나오고 어디서 어두운 무늬가 나오는지 한번 그걸 계산을 통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S1과 S2, 다시 말하면 여기 두 개의 슬릿에서 빛이 나와서 0으로 여기로 빛이 올 수도 있고 여기로도 빛이 올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 슬릿을 통과한 빛이 어느 한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절이 일어날 거니까, 회절이 일어나고 여기도 회절이 일어나서 이렇게 빛이 퍼져나가면 어떤 지역은 마루랑 마루가 만나서 보강, 그래서 밝은 곳이 나올 거고요. 어디는 마루랑 골이 만나서 상쇄, 그래서 여기는 어두운 곳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울까? 그래서 결국에 도착하는 지점이 S1에서 가는 거리랑 S2에서 가는 거리가 경로차가 얼마냐, 그 경로차가 람다 차이가 나면은 결국에 마루 혹은 골끼리 만날 거고요. 만약에 파장배가 아니라 2분의 1 람다, 그러니까 절반 파장이 더 차이가 나면은 그 경우에는 마루가 올 때 골이 올 때 마루, 그렇게 해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경로차가 얼마냐 이거를 찾아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S1에서 P까지 그리고 S2에서 P까지 거리를 재서 그 차이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0차일 때는 정확히 중점에 있으니까 경로 길이가 똑같을 거고요. 경로차가 0이라서 결국에 같은 마루 걸 때 마루 고고 고리 올 때 고리 와서 결국에는 보강간섭이 일어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떠냐? 결국에 이 경로차를 구하는 방식을 한번 어떻게 해서 정량적으로 구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L, 다시 말하면 슬릿으로부터 스크린까지 거리가 매우 크면, 이 X에 비해서 매우 크면, L이 충분히 크면 여기 있는 세타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고요. 세타가 매우 작아서 마치 R1과 R2가 평행선처럼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만큼 수직으로 자른 요만큼, 물론 여기서 지금 보라색으로 체크한 이 길이와 요 길이가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수직이라고 했지 이쪽이 수직인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수직은 아니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같지 않지만 이제 거의 L이 매우 크면 거의 같다고 놓고 요만큼 이 조그만 여기 직각삼각형의 여기 작은 변을 경로차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경로차를 한번 구해보면 경로차는 거의 델타 L과 비슷한,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델타 L은 지금 직각삼각형의 제일 작은 부분이니까 이쪽이 세타면 여기 있는 작은 각이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닮은 조건 이용하면 그럼 저기 있는 작은 변 경로차 델타 L은 t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타가 매우 작은 조건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근사할 수 있고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작은 길이 d로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보라색으로 된 삼각형과 지금 이렇게 생긴 다른 색깔 해볼게요. 여기 있는 빨간색 요 삼각형과도 닮음이라서 이렇게 그려야 되죠. 이렇게 삼각형과 닮음이라서 결국에 이거를 L분의 X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차는 D 곱하기 L분의 X가 되고요. 이 경로차가 파장배의 정수배다. 그럼 보건간섭이 일어나는 거고, 정수배가 아니라 2분의 1 람다가 더 차이 난다. 여기 람다가 빠졌네. 람다가 더 차이 난다. 그러면 상쇄간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첫 번째 밝은 지점이다. 다시 말하면 밝고 어둡고 밝은 지점이다 라고 한다면 저 지역은 델타 L 경로차가 딱 한 파장 차이 나는 공간이다, 지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델타 L이 아까 뭐였냐면 L분의 X라고 했고요. 이게 람다하다 이렇게 하면 결국 X가 람다 곱하기 D분의 L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기가 한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은 두 번째 어두운 지점이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델타 L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람다, 그러니까 절반 파장 차이 나는 곳. 다시 말하면 여기랑 여기가 제일 밝고요. 그 다음에 어디 어두울 거고, 밝고 어두울 거다. 이렇게 한다면 어두운 지역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의 어두운 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2분의 1 람다 일어나는 곳이 첫 번째 어두운 지점일 거고, 째 어두운 지점일 거고, 델타 L이 이 람다 플러스 2분의 1 람다, 여기가 두 번째 어두운 지점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우리 델타 L 그러니까 경로차가 잠시만요. 델타 L은 T 그리고 스크린까지 거리랑 위치 X가 되겠죠. 여기 X 프라임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 거리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위치를 이제 X 프라임 이렇게 놓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두 번째 어두운 지점이니까 2분의 3 람다다.
그러면 x 프라임 지역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 d분의 L 더하기 2분의 3 람다. 그래서 이제 파장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x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어두운 지점이 어디고 밝은 지점이 어딘지 찾을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이 x가 얼마인지 알려주면, 이 거리가 얼마인지 알려주면 파장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량적인 계산을 직접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연습으로. 하지만 시험 볼 때는 이런 것도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 실제로 수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나올지 또 한 번씩 계산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밝은 지점, 두 번째 어두운 지점, 세 번째 밝은 지점 어떻게 계산할지. 그래서 여기 있는 보건간섭 그리고 상세간섭 이걸 가지고 n이 0부터 시작해서 1, 2 증가하면 첫 번째 밝은 지점, 두 번째 밝은 지점. 자, 어두운 지점도 첫 번째 밝은 지점이 2분의 람다. 어두운 지점이 2분의 3 람다는 두 번째 어두운 지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